저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주 100시간 근무했습니다. 학비와 월세를 감당 못해서 그렇게 일했고요. 집이 서울에 있고 저는 이제 자취해서 월세를 40만 원씩 내는데 제가 그 친구보다 한 20만 원 정도 더 벌었어요. 근데 같이 적금을 넣었는데 나중에 1년 지나니까 그 친구가 2천 모으고 제가 1,000만 원 모았더라고요. 주거비도 뭐 79만 원 정도 되는 선 아래에 벌어야지만 지원을 받는 건데 알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는 고민이 드는 거죠. 이렇게 상황이 돼버리면은. 대학교 수업을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가고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것만 봐도 부모님에게 종속적인 존재는 아니다. 지금 막 이 그 뉴스에는 전세 대란이다, 뭐 집값이 너무 비싸서 분양을 받니 안 받니 하지만 제 주변에 거의 다 월세로 살고 있거든요. 꾸준히 상승하는 주거비, 주거 안정을 위한 수많은 논의와 발표되는 정책들. 하지만 그 속에 꼭 있어야 할 것이 없다. 그것은 바로 20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청년 태스크포스와 20대 청년들이 청년 간담회로 만났습니다. 주거급여가 내년에 처음 시행되잖아요. 거기에다 또 이제 20대는 개별 가구가 아니다 해서 주거급여 지급 대상에서 빼는 대단히 비현실적인 얘기죠. 오늘 아마도 이 간담회가 끝날 때쯤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30살 미만도 개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는 그것을 위한 법 개정, 요것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거급여 수급 가구에서만 이제 한정을 한 계획 안이 나왔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그 모든 별도 가구에게 수급을 이제 허용을 하되 그 부모 가구가 만약에 정말 상위 200%의 어떤 경제적 수준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외적으로 그 지급을 하지 않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분리 사유서라던가 분리 거주 사유서 이거를 왜 꼭 떨어져 살아야 하느냐, 결국에 이 말은 가족들이 떨어져 살면 안 된다라는 굉장히 약간은 강제적인 그런 전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들었었고, 30대 미만 미혼자녀라는 이야기 때문에 20대가 여전히 부양의무 제도에는 사각지대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존 정책 개선 취지를 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고쳐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주거급여 기준을 만족시키는 조건에서는 30세 미만의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서 살아도 지급하게 된다. 내년부터는 일단 숨통은 텄다. 현 주거급여 제도는 30세 이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20대는 부모에게 지원을 받는다는 막연한 기준과 판단으로 사회 안전망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 사회 첫걸음부터 대출의 무게를 지며 탈출구 없는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고 있는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냥 점심 먹고 저녁 집에 와서 해먹고 그냥 이런 기본적인 일상만 살아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매달. 그래서 약간 이게 막 제 월급이 앞으로 늘어날 생각은 안 보이는데, 집세는 당장 지금 앞으로 옮길 집만 봐도 더 낼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좀 많이 막막한 것 같아요. 지방에서 올라와 서울에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계신 고모에게 이제 갔죠. 그리고 현재도 고모한테 있어요. 잠시겠지라고 했는데 이 현실이 생각보다 단단하고 높아서, 그럼 이 서울의 모든 생활, 공부, 뭐 배우는 거 다 포기를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 그냥 고모 집에 조금 더 있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곳은 집이 아니고 그냥 잠을 자는 공간이 된 거죠. 조금 불편한 공간이에요. 감자튀김 이런 거 한 키로씩 한 되게 싸요. 많이 먹을 수 있고, 또 뭐 냉동만두 이런 것들, 그런 걸 이제 몇 주씩 버티고 해도 밥값 다 줄여도 집세는 안 줄여지더라고요. 처음에 돈을 어느 정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위험한 노동들로 많이 가고, 그런 분들이 많이 뭐 하루에 7분씩 돌아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통 그 대부분의 이유가 주거 때문인 거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솔직함이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 들으면서, 그리고 이 자리 참석해 주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기꺼이 나눠 쓰는 정당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제가 청년으로서 정치를 하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 본질과도 사실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안 풀린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도 하겠죠. 근데 그래도 못 풀 문제는 아니니까 오늘 저희가 여기 모였고, 저는 어쨌건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덜 일어날 수 있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고용률과 소득 수준이 내려가면서 더욱 커지는 청년들의 불안과 또 현재도로 인해 겪는 불평등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었고요. 국가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청년층을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제도라든가 또 마련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살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를 잘리고 당장 월세비를 낼 돈도 없고 그러므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급여로 그 친구가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는 이 금전적 불안함을 없앨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고, 네, 제가 지금 만 29세인데요. 저와 주변 친구들에게 있어서 주거급여가 매우 중요한 이슈였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보자라는 활동들을 많이 이어왔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과정에서 청년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또 정책 당사자분들이 이제 함께 만날 수 있는 자리였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아까 이제 간담회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가진 권력을 나눠 쓰고 싶다, 기꺼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필요한 때에 필요한 분들께 저희의 권력이 적재적소에 빠르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제 마음이었고,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 자리에 특히 관련된 의원님들, 이것을 풀만한 해결 능력이 있는 의원님들을 모셔서 청년들의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논의와 해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 간담회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이 겪는 현실과 불평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품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에서 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제도 마련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다질 수 있었던 현장 간담회. 한마음 한목소리 내게 되었다는 것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